첫 번째는 인간의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출제되기도 하고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라 하면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가 되겠습니다. 발달과 변화는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생애란 단어죠. 전 생애에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발달은 특수 활동에서 전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중심은 전체 활동을 이끄는 것이고요. 말초는 특수 활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의 입각에서 보면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3번 지문 잘못됐고요. 4번 지문 발달을 이해하는데 사회 환경은 필수적 요인이 된다. 그렇죠. 인간의 발달은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인이 됩니다. 발달은 환경 속 인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환경 속 인간의 맥락이란 게 무엇일까요? 네, 인간과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인간과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의 상호작용,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적인 요소라면 이게 바로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달을 이해하는 원리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환경 속 인간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접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고요. 1번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 발달 이론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고요. 많은 욕구라든지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발달 단계상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앞에서 이 환경 속 인간이란 말을 배웠어요. 1번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러면 틀리고요. 이러면 틀리고 모두 중요한 거죠. 사회환경적인 요소와 생물학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2번 지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잘못된 거고요. 3번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한다. 어세스먼트가 이제 실천 과정에 나오죠. 이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 사회복지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지식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천에 도움이 되는 거죠. 4번 클라이언트의 발달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부분, 클라이언트의 욕구라든지 클라이언트의 문제라든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항. 자, 이러한 것들에 연결되어서 발달과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클라이언트가 왔다. 그러면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달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발달과업에 맞는 서비스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발달과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인간 발달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 네, 우리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그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실천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강조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실천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체계 이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체계 이론, 일반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회체계 이론은 바로 이제 환경과 연관된 문제가 됩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다. 1번, 인간 행동은 단일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체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체계라 해야 됩니다. 복합적인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사회체계 이론에 보면 많은 하위 체계들이 있다 그래요. 그 하위 체계들은 바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다양한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적 체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틀린지 아시죠? 우리가 순환적 인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적 인과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하는데요. 순환적 인과성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많은 하위 체계들이 있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입니다. 맞고요.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그리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주어가 틀렸습니다. 거시체계는 제도나 문화,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는 우리가 보통 미시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브론펜브레너 5체계 모형이 있죠. 생태학적 모형에 보면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미시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됐고요. 3번의 답을 해결합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체계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꼼꼼하게 살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은 뭐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말한 학자를 찾아라. 그게 바로 구스타브 칼 융의 분석심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융에 의하면 정신의 구조가 의식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의 정신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어떤 역사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신화 등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는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학자가 칼 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